아버님, 방이 좀 좁아서요. 가까운 모텔 하나 잡아드릴게요. 깔끔하고 좋은 곳으로요. 방금 뭐라고 했니? 모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진짜 좁잖아요. 아버님도 불편하실 거예요. 내가 짐이구나. 내가 이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알겠다. 그럼 내가 그냥 집에 가지 뭐. 할아버지, 왜 가세요? 같이 자기로 했잖아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 끝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집에서 박진수는 오늘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2살이 된 진수는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진수는 마당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한옥의 처마 끝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 심어둔 감나무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진수는 거실로 들어가 커피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원두를 직접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커피 한 잔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만의 작은 의식이었죠.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지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은퇴 후에 생긴 새로운 취미 중 하나였는데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게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설업에 뛰어들어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사업을 키워왔고 지금은 강남에 500억 원 가치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 민석도, 며느리 수진도, 심지어 손자 준호도 할아버지가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빌딩은 진수가 40대 중반에 온 힘을 다해 지은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진수는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직접 감리를 보았고 자재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챙겼죠. 그 결과 지금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이 되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진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 자랑해봤자 불효자식만 만든다. 이건 진수의 아버지가 평생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일어선 아버지는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란 진수였기에 성공한 후에도 소박한 한옥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수야, 돈이 있다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너를 돈으로만 보게 된다. 그럼 진짜 내 모습은 누가 알아보겠느냐? 그때는 어린 나이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알게 되면 과연 지금처럼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진수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요즘 진수의 가장 큰 기쁨은 7살 손자 준호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 부부가 준호를 데리고 놀러 왔는데 마당에서 공을 차고 뛰어다니는 준호의 웃음소리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공놀이예요. 준호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진수의 얼굴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럴 때만큼은
세상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죠. 준호와 함께 있으면 마치 자신도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진수에게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준호와 함께 연을 만들어 날렸습니다. 처음엔 연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아서 준호가 실망했지만 진수가 바람을 읽는 요령을 알려주자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준호가 할아버지 최고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 진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도 손자의 그 한마디가 더 값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민석이 예전보다 바빠 보였고 며느리 수지는 진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는 아버님, 이것도 드세요. 아버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라며 친근하게 대해주던 수진이 요즘엔 예의는 차리지만 어딘지 형식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진수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던 수진이 이제는 네, 그렇군요라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하는 일도 늘었죠. 때로는 진수가 말을 걸어도 듣지 못한 척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면 집안의 손님이 되는 건가? 진수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각자 살아가느라 바쁠 텐데 괜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석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 보였고 수진도 준호 키우랴 집안일 하랴 쉴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덜해지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진수는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대가로 지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끔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세월의 흐름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진수는 마당 한편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에서 부동산 소식을 보다가 문득 자신의 빌딩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그런 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수는 마당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낙엽을 쓸어내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손을 움직이며 하는 작업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았죠. 특히 직접 기른 화초들이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진수는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작은 소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준호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에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거 어때요? 민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근 수진의 변화가 신경 쓰였지만 손자 준호와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래, 좋지. 준호도 보고 싶고. 진수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 이번엔 하룻밤 묵어 가세요.
준호가 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싶다고 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진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준호와 송편도 빚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생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추석 당일 진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한복도 새로 맞춰 입고 준호에게 줄 선물도 챙겼습니다. 옛날 자신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나무 팽이를 새로 만들어서 가져갔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게임만 하는데 이런 전통 놀이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민석의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진수의 다리를 꽉 안아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세상 모든 걱정이 다 잊혀졌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특별한 선물 가져왔다. 진수는 나무 팽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준호는 신기한 듯 팽이를 만져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노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알려줄게. 옛날에는 이런 걸로 놀았단다. 거실에서는 수진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역시나 예전처럼 따뜻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추석이니까요.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진수가 다가가자 수진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편히 앉아 계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 말투에서 굳이 도움받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지만 진수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후 내내 진수는 준호와 신나게 놀았습니다. 팽이 돌리기를 가르쳐주고 윷놀이도 함께 했죠. 준호가 윷을 던질 때마다 윷 하며 소리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민석도 옆에서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준호한테 할아버지 어릴 때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수는 기꺼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6.25 전쟁 때에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까지.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용감하셨구나. 준호의 감탄사에 진수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추석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송편, 나물, 전, 갈비찜까지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구나. 정말 맛있겠다. 진수가 감사 인사를 하자 수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의 회사 얘기, 준호의 학교 생활, 수진의 취미 활동까지.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진수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준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벌써 밤 9시가 넘었네요.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도 정말 재미있었단다. 진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수는 궁금해하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니? 아버님, 이번에 방이 좀 좁아서요.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가까운 모텔 하나 잡아드릴게요. 깔끔하고 좋은 곳으로요.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방이 좁다고요?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묵어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그런가? 진수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조차 진수에게는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석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하지만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여기 진짜 좁잖아요. 아버님도 불편하실 거예요. 호텔이 훨씬 편하실 텐데. 내가 짐이구나. 진수의 가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아니 짐이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걸까요? 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그냥 집에 가지 뭐. 민석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하지만 진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진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왜 할아버지가 가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진수는 차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챙기는 동안 진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행복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아마 수진은 별 뜻 없이 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진수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진수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먼저 가볼게. 오늘 정말 재미있었단다. 준호는 아쉬워하며 할아버지, 언제 또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곧 올게. 진수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공간. 강남에 있는 그 빌딩 말입니다. 오늘 밤은 그곳에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동을 걸면서 진수는 마지막으로 민석의 집을 돌아봤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너머로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 아무도 모르는 진수만의 세계였습니다. 오늘 밤 그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강남 한복판, 진수의 차는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를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분노가 진수를 다른 곳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모텔 하나 잡아드릴게요. 수진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모텔에서 자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 조금 더 들어가자 눈에 익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25층짜리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바로 진수가 소유한 그 빌딩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사무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몇 곳에서는 아직도 야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진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관리만 맡기고 직접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곳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최고층은 진수가 비밀스럽게 꾸며둔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 오직 진수만의 공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펜트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강남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박 같았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야경을 혼자만 보고 있자니 왠지 더 쓸쓸해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500억 원짜리 빌딩의 주인이 가족한테 모텔에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런 곳에 숨어 있다니 생각해보니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관리인 성우가 가끔 와서 관리해주는 덕분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내 들고 잔에 따랐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첫 잔을 마시자 목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다시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옳았던 걸까요? 젊은 시절,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작 가족들은 진수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수가 평범한 은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떨까요? 과연 달라질까요?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진수는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자랑해봤자 불효자식만 만든다. 그 가르침을 따라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이런 외로움일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도착하셨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잘 도착했다. 진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굳이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오늘 수진이가 실수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가서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부족했어요. 죄송합니다. 민석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진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다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니 이제 조금 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을 잘 안 마셔서 금세 취하는 편이었거든요. 취기가 돌면서 진수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62살인데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 배려만 하면서 살 건가요? 자신도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진수는 일어나서 펜트하우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주방, 편안한 침실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이 있으면서 모텔에서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까요?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자. 진수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알코올의 힘을 빌린 것이지만 그 결심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침 관리인 성우의 연락처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성우는 항상 24시간 연락 가능하다고 했었죠. 진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나다. 사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지요? 성우는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건물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할 거다. 펜트하우스 말고 다른 층들도 내 개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가능하겠나? 성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임대 계약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약 만료되는 대로 갱신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자. 이제 내가 직접 이 건물에서 살 생각이다. 성우는 진수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일 아침부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진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시선에 갇혀 살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야경을 바라보며 진수는 마지막 잔을 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진수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오늘 받은 상처를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아침 일찍 빌딩에 나와서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성우가 정말 능력 있는 관리인이라는 걸 새삼 느꼈죠. 불과 사흘 만에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를 섭외해왔고 임대계약 정리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15층부터 20층까지는 다음 달 말이면 정리 가능합니다. 성우가 서류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1층부터 24층은 이미 비어 있는 상태고요. 진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21층부터 먼저 시작하자. 내 취향대로 꾸밀 수 있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불러와. 그 사이 진수의 휴대폰에는 민석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문자 메시지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정말 죄송하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어떤 가구를 놓을지, 어떤 색깔로 꾸밀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성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지? 아드님 내외분이 은행에 오셨더라고요.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석이가? 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1층 로비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알려줬습니다. 아드님 내외분이 와서 건물주를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민석이가 자신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려 했다니요. 그것도 수진과 함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일단 건물주가 부재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사장님 허락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성우야, 민석이가 어떤 표정이었어?
다급해 보였나? 경비원 말로는 좀 초조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특히 사모님께서 많이 급해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진수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수진의 행동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텔에서 자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수는 소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요즘 들어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몇 번 정도만 마셨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호락호락하게 살았나? 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수야, 사람은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해. 어린 시절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야, 리모델링 속도를 좀 더 빨리 하자. 그리고 21층은 내 개인 서재로 만들고 22층은 운동시설로 23층은 취미 공간으로 꾸미고 싶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혹시 아드님 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민석이 무슨 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단 지켜보자. 민석이가 다시 오면 내가 있다는 걸 알리지 말고 나한테 바로 연락해줘. 그날 오후 정말로 민석과 수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성우가 급하게 진수에게 연락했고 진수는 25층에서 1층 로비를 내려다봤습니다. 멀리서도 민석의 초조한 모습이 보였고 수진은 뭔가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수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성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성우야,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고 나한테 알려줘. 30분 정도 후에 성우가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아드님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는 이 건물 아버님 거 맞나요? 확실해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쓰면 안 되나요? 라고도 하시고. 진수는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상속받을 거라고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요. 또 뭐라고 했어? 아드님께서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돈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런 큰 건물이 정말 아버지 것일까요? 라고도 하시고. 진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지만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제가 건물주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닿는 대로 꼭 연락해달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었어요. 성우야, 내일부터 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나는 당분간 여기서 생활할 거야.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밤 진수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강남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돈 없는 평범한 노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곧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진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진수의 빌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1층은 고급스러운 서재로 변했고 22층에는 최신식 운동기구들이 들어섰습니다. 23층은 진수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죠.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심지어 음악 감상을 위한 고급 오디오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날이 왔습니다. 성우가 다급한 표정으로 진수를 찾아온 거였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드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성우는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경제면에 민석이 다니던 회사의 부도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진수는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회사가 대규모 투자 실패로 인해 자금난에 빠졌고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요. 언제 일이야? 어제 저녁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성우는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 내외분이 아까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급해 보이셨습니다. 진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민석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고 하던가 사모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이 건물 정말 아버님 것 맞아요?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아버님이 숨기고 계신 게 분명해요. 어떻게 이런 비싼 건물이 아버님 거예요? 라고도 하시고 진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이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한 거네요. 하지만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면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드님께서 수진아, 진정해.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아버님이 우리를 속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면서 왜 숨기세요? 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진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태도가 실망스러웠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드디어 민석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지? 아버지, 제가 큰일이 났어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퇴직금도 못 받았고 집도 전세인데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 것 같아요. 진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었어도 아들이 어려울 때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당분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만.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수진의 행동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민석아,
너희들이 강남에 있는 어떤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야? 민석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들었어. 그런데 그 빌딩이 내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 사실은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개인 조사를 해봤어요.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진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몰래 자신의 재산을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허락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수진이는 뭐라고 하던가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큰 재산을 갖고 계실 리 없다고. 그런데 서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수진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민석아, 수진이가 지금 뭐라고 하니? 수진이는 화가 많이 났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믿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래서 수진이는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그게 수진이가 말하기를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거라면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만 미리 받으면 안 되냐고. 민석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진수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수진의 생각이 정말 가당찮았어요.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요. 민석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머리가 돌지 않아요. 민석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순간 진수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석도 결국 수진과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다. 내일 너희 집으로 갈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민석의 집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수진을 직접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였어요. 가족들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수는 내일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평범한 아버지가 아닌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진수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민석의 집을 향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평소 차고 다니지 않던 명품 시계도 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석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잠시 차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수의 모습을 본 수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아,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민석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석도 진수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호는 어디 있니? 진수가 물었습니다. 학원에 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얼마 전 추석날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회사 일은 어떻게 됐니?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퇴직금도 못 받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민석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집 전세 보증금도 빼야 할 것 같고 준호 학원비도.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지? 진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수진과 민석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알고 있어요. 강남에 큰 빌딩 갖고 계신 거 말이에요.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나왔네요. 어떻게 알았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어요.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듯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버님이 그런 큰 재산을. 그래서 아버님,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큰 재산이 있으시면서. 진수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정말 모르겠니? 모르겠어요. 저희를 믿지 않으셔서 그런 건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야. 진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재산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돈으로 보는 게 싫었기 때문이야. 수진은 발끈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아버님을 돈으로 봤나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거야.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내 재산을 알고 난 후부터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진수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아, 너는 왜 직접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몰래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니?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평소에 돈 이야기를 워낙 안 하시니까. 그럼 지금은 도와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네. 진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상속? 진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누가 너한테 상속해준다고 했니?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민석이가 아버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물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거실로 뛰어들어와 진수를 안았습니다. 진수의 표정이 순간 부드러워졌어요. 준호야, 잘 다녀왔니? 네.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준호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준호 최고구나. 진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준호가 있으니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진수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고 수진과 민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어.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벌어서 모은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지도 내가 정하는 거고. 수진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진아, 네가 나한테 모텔에서 자라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난 정말 상처받았어.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거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실수가 아니라 내 진심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진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괜찮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수진과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째, 앞으로는 내 재산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둘째, 내가 도와주는 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아야 해. 셋째, 진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돈으로 보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대해줘. 수진과 민석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어떻게 할래? 진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하지만 진수는 수진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다들 심각해요?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진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과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진수는 민석 부부를 자신의 빌딩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정말. 민석은 25층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강남 전경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런 곳에서 사셨던 거예요? 아니야. 여기서 산 건 얼마 안 됐어. 진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이곳을 내 생활 공간으로 꾸몄거든. 거실 한쪽에는 진수가 최근에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풍경화들이었어요. 수진이 그 그림들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그림도 그리세요? 요즘 새로 배우고 있어.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됐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건물이 정말 다 아버지 것이에요? 그래. 내가 40대 중반에 지었어. 그때 너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기억 못할 거야.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만든 거지. 수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으시면서. 진수는 소파에 앉으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너희들 반응이 두려웠어. 반응이요?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면 너희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진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잖아. 너희들이 내 재산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야. 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어려웠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진수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직접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니? 수진은 잠시 말을 못했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니까 돈이 별로 없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럼 내 건물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수진은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왜 도와주지 않으시나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진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쓴웃음이었어요. 상속? 진수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아, 누가 너한테 이 모든 걸 상속해준다고 했니?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민석이가 아버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수는 돌아서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이 재산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진수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면 말이야. 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진짜 가족이 아니었나요? 민석아, 솔직히 말해볼까? 진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특히 수진이는 나를 짐처럼 여겼잖아. 수진이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에요. 저는 수진아, 추석날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진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모텔에서 자라고 했잖아.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진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한테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야. 그때 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인 성우였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잠깐 내려와 주실 수 있으세요? 공사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봐. 진수는 전화를 끊고 민석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1층에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진수가 나간 후 민석과 수지는 펜트하우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고급스럽고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여보, 이거 진짜 대박이야.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큰 부자였다니.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민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시면 어떡해.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 아니야. 수진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이 그림들도 진짜 좋은 걸로 바꾸고 가구도 더 좋은 걸로. 수진아, 그만해. 민석이 말렸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었잖아. 조건이 있다고 하셨어. 무슨 조건이야?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수진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몇 년만 참으면 돼. 민석은 수진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도 솔직히 이 모든 재산이 탐났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볼 꿈도 꿔본 적 없었거든요. 그때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자신의 그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뭘 하고 있니? 진수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아, 그림이 너무 예뻐서. 진수는 수진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지금 내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어?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별 생각 없어요. 정말? 진수는 소파에 앉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걸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알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진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나네.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아, 네가 방금 내 그림을 보며 뭘 생각했는지 다 보였어. 진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 모든 게 내 것인 양 행동하고 있잖아. 수진은 변명하려 했지만 진수가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결정했어. 진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쓸 거야. 그리고 진짜 가족만 함께 할 거고. 민석과 수진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의 빌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5층부터 24층까지는 모두 진수의 개인 공간이 되었고 나머지 층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진수는 이 빌딩을 작은 가족문화센터로 바꿔놓았습니다. 2층부터 10층까지는 어린이 도서관, 문화교실, 어르신 여가 공간,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와 놀이방으로 꾸며졌어요. 11층부터 14층은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저렴한 사무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성우가 하루 일과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 도서관이 인기가 많아서 주말에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예요. 진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돈만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쓰는 거 말이야.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였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민석이 준호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준호야. 진수는 반갑게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아빠랑 같이 왔구나? 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멋져요. 준호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와, 도서관도 있고 놀이방도 있어요. 민석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곳을 만드시다니. 어때? 마음에 들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민석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진수는 준호의 손을 잡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특별히 너를 위한 공간도 만들어놨어. 어린이 도서관 한쪽에는 준호 코너라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책들과 장난감들이 가득했어요. 와, 이게 다 제 거예요?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서 놀 수 있어. 진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언제쯤 만나실 건가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진과는 그날 이후로 만나지 않았거든요. 민석이 몇 번 중간에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진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민석아, 수진이가 어떻게 지내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 잘못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간을 보고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진에 대한 마음도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냥 서운했던 거였으니까요. 민석아, 수진이한테 말해줘. 다음 주 토요일에 여기로 오라고. 민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후 수진이 민석과 준호와 함께 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보였어요. 아버님, 수진은 진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제가 아버님을 잘못 생각했어요. 돈으로만 보려고 했고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을 보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버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싶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족으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싶어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한참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진심이에요. 아버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화해하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좋아. 진수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하겠어요. 수진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서로 속마음을 숨기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자. 네, 약속드려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석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민석아, 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지. 진수가 말했습니다. 14층에 사무실 하나 비워놨어. 네가 창업할 수 있게 말이야.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 돈을 그냥 주는 건 아니야. 네가 직접 일해서 성공하는 거지. 물론 초기 자금은 내가 지원해 줄게. 아버지.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너도 3층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 강사를 해볼래? 네가 요리를 잘하니까 요리교실을 열면 어떨까? 수진도 놀랐습니다. 제가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처음엔 어려워도 차차 배워가면 돼. 그날부터 진수의 가족은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민석은 14층에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려 열심히 일했고, 수지는 3층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준호가 가장 행복해했어요. 주말마다 할아버지 빌딩에 와서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다른 아이들과도 놀고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추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편히 주무세요. 아니, 아예 며칠 계시면 안 되나요?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하지만 나도 이제 내 공간이 있으니까 가끔은 여기서도 자고 싶어. 물론이죠. 아버님의 공간이니까요. 그날 저녁 진수는 25층 펜트하우스에서 강남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아래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모든 게 진수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진수는 성공한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진짜 할아버지, 진짜 아버지로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진수는 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성호야, 고마워. 네가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시니까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함께 이 공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자. 네, 사장님. 진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외롭지도 않은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